안녕하십니까? 인간의 분성은 무엇인가? 에 대해 발표할 한바다중학교 최현진입니다. 저는 탐구 동기, 탐구 목적, 정광용의 껍빛단 리와 인간의 이기적인 분성과 남과 비교하여 우울감을 느끼는 인간의 분성, 인간의 분성은 무엇인가? 나의 내면 속 인간의 분성,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속의 인간의 분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 동기입니다. 청소년기에 누구나 한 번씩 다 겪는 사춘기는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아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에게도 당연히 사춘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라는 저에 대한 질문은 점점 확장되어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까지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와중 정광용의 껍빛단 리라는 작품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이 작품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인간 본성의 의의는 무엇인지 탐구해보기 위해서 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탐구에서는 소설 껍빛단 리와 다양한 문학작품,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 및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 인간 본성의 의의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인간 본성을 알아보고 본성을 다스리며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본성이란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지니게 된 기질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선행과 악행을 조절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본성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답해보고자 합니다. 정광용의 껍빛단 리는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무단 점거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일본이 강권을 가진 시대인 일제강점기에서 소련과 미국이 강권을 가지게 되는 한국 전쟁으로 변화하는데요. 이런 변화하는 시대적 배경 덕분에 소설은 이인국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서 친소, 친미로 바뀌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작품 속 이인구의 행동은 강권을 가지는 나라가 매우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서 의사 이인국은 상황에 따라 철저한 친일파가 되기도 하고 러시아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미국에 딸을 보낼 정도로 연이 깊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인국은 본래 한국 사람임에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인이라는 신분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적이 없었기에 다른 나라와 연을 이어가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인국은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에 붙어서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라는 말을 떠올리면 이익에 따라 인간관계를 이루는 사람에 대한 의가 없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기회주의자라는 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야말로 요즘같이 빠른 변화의 시대에 가장 걸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기회주의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눈치가 빨라 빠른 변화를 잘 알아채고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빠르게 판단하여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기회주의자인 이인국의 분성은 무엇일까요? 이인국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분성입니다. 작품 중 이인국은 높은 직급을 가진 브라운 씨에게 고려청자를 바칩니다. 이인국은 회중시계, 역총 등의 외국 물품을 읽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려청자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책감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신이 잘 보이기 위해 조국을 배반하고 미국을 택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이인국의 모습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배반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인간의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납니다.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인 옆에서 이인국은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아들에게 그저 유학을 강요합니다. 아들을 유학 보낸 것으로 인해
변화한 시대상에서 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자신의 위치가 더 높다는 우월감에 빠져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까지 희생시키는 이 인국에게서 자신만의 입장을 위하고 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끝없이 남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월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또 다른 사례는 영화 부산행입니다. 영화 부산행의 용석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칸에 생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칸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러한 용석의 행동에서는 인간의 자신의 입장만을 위하고 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은 용석의 행동을 보고 용석을 그저 악역으로만 단정지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석의 성품은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석은 위의 행동들 때문에 같은 열차 칸 속의 사람들에게 큰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해 본다면 용석이 열차 칸 문을 닫지 않았더라면 칸 안의 사람들마저도 칸 밖의 사람들처럼 좀비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칸 안의 사람들은 용석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과거 사람이었던 존재인 좀비에게 연민과 동정을 느껴 용석을 그저 질타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석뿐만 아니라 칸 안의 사람들에게서도 남의 입장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건대의 의료 사망사고입니다. 건대의 의료 사망사고는 건대의 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자신이 직접 수술을 하지 않고 의료 면허증이 없는 고스트 닥터를 통해 대리수술을 한 사고입니다. 이는 담당 의사가 수술보다 상담을 더 많이 하여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의 규율을 어기고 환자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시해야 합니다. 단지 부와 명예 또는 주변의 존경이 목적이라면 다른 훌륭한 직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이 사고의 피해자인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의사의 규율을 어기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의사. 의사의 행동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릴을 든 채 환자 뼈를 깎고 조직을 떼어내 관절을 고정하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수술을 해야 할 의사는 환자 무릎만 잡고 서 있습니다. KBS는 2023년 6월 부산의 한 관절 척추병원에서 벌어진 무면허 대리수술 실태를 영상과 증언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고발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대리수술만 약 30여 건입니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31일 KBS 뉴스의 영상입니다. 고스트 닥터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최근 2025년 대리수술 사고가 보도되었습니다. 뉴스는 의사 대신 환자의 뼈를 깎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고스트 닥터 문제는 부산의 한 병원뿐만 아니라 부산의 전역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 병원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만 적어도 환자 30명 이상이 의사 면허도 없는 유령 의사에게 대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국의 통계를 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령 의사에게 대신 수술을 받은 것인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대리수술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7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1인이 1년간 4,000건의 수술을 집도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도 있었다. 대리수술 정황으로 의심된다.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의해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이유로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이뤄졌다. 이는 더 페어의 백상일 기자의 기사입니다. 백상일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에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이 대리수술을 하여 자격 정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의사 1인이 1년간 4,000건의 수술을 집도해 14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계산을 해본다면 1년에 1인이 수술 4,000건이란 일주일 중 하루만 쉬며 하루에 13건의 수술을 해야 가능한 수치이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 의사는 대리수술을 한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 수많은 수술을 의료 면허도 없는 고스트 닥터에게 넘긴 이기적인 의사가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을 통해 이익을 위해 타인을 피해주는 인간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사례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성실히 일하며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 오고 있었던 그레고르 잠자의 이야기입니다. 책 변신에서 그레고르는 변신하기 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그레고르에게 아무런 책임감도 애정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즉, 호의를 계속 받아온 측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호의를 주는 측에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인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레고르가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레고르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그러한 가족들의 행동에서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자 가족이라도 배신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외모, 학력, 사회적 지위, 가족 환경 등 타인을 바라볼 때 열등감이 있는 지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교육을 더 잘 받았다. 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점을 찾아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는 김종호의 마음학습 책에서 사람들과 자신을 과도하게 비교라는 챕터의 내용입니다. 김종호의 마음학습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만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상대를 볼 때 자신이 열등감을 가진 지점에 집중하고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이 더 나은 점을 찾으며 우월감을 느낀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간의 남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월감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비교 이론입니다.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비교 이론에서는 인간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그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추석에 송편을 빚을 때 잘 빚는다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에 옆 사람과 자신의 것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또 학급 회의 등을 할 때도 나의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비교하여 참고해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평가를 위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은 비교의 개념을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 두 가지로 나뉘어 제시합니다. 상향 비교란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동기부여를 얻거나 좌절을 느끼는 비교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나를 비교하여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라며 좌절하거나 나도 저 친구처럼 잘하고 싶다 라는 등의 공부를 더 열심히 할 동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에 반하여 하향 비교는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고 위안을 얻는 비교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하향 비교의 개념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위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인간은 자신의 이윤과 욕망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본성과 자신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월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들은 우리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남과 비교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나의 내면 속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 또한 인간이기에 저희 내면에는 이기적이고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생활 속 행동들을 성찰하자면 저의 학교에 진학할까봐 사람이 오는데도 닫힌 버튼을 누른 적도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시험을 다른 친구와 성적을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며 저의 자존감을 채운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존경심을 느끼기보다는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인간은 이기적이며 남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월함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 중 모두에게 이타적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그러한 본성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본성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그 본성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중요시하고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는 것도 모두 본성에 이끌려서 하게 된 자연스러운 행동들입니다. 그 행동을 마냥 그렇게 해서 나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그냥 이끌리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자신의 우월감을 남과 비교를 통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본성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본성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억누르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비교를 통해 남을 깎아내리기보다는 남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칭찬해준다면 우리는 그 본성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탐구를 통해 저는 이기적인 본성은 그저 본성일 뿐이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본성대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고 본성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탐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의 의의와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본성을 통제해야 하는 방법을 알아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발표한 최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